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미입니다. 저는 지금 문어발 중에 하나인 이 쉽게 뜨는 탑다운 니트에 있는 쉽게 뜨는 탑다운 니트 책에 있는 도안을 하나 뜨고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 뜬 상태고요. 네, 밑단을 계속 메리아스로 뜨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그 바늘 이야기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그 김대리님이 무료로 가디건 패션 아란이라는 실로 뜬 가디건 도안을 무료로 올려놓으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F4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날씨가 정말 덥네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도저히 그거를 입기는 용기가 안 나서 오늘은 그냥 이렇게 같이 뜨게 하면서 뜨개 수다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예전 영상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실을 뭐 몇 달 동안 품절이 된 상태에서 드디어 들어와서 지금 뜨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코튼탑, 킹콜 코튼탑 DK라는 실입니다. 이건 크림색이고요. 근데 이게 저는 이쁘긴 이쁜데 이게 그때 제가 코튼 100%일 거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코튼 100%가 아니고요. 여기에 아크릴이 섞여 있는 실이었어요. 그래서 78%가 프리미엄 아크릴, 22%가 코튼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100% 코튼 실보다는 조금 아크릴 느낌이 나기는 해요. 이렇게 보면은 네, 약간 보풀 잘 일어날 것 같은 실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아직 입어보지는 않아서 보풀이 잘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이거를 한번 같이 뜨면서 요즘 저의 뜨개 근황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요게 제가 요렇게 찍는 유튜버들이 많이 쓴다는 이 지지대를, 요게 그 지지대이거든요. 요거를 샀는데 이게 조금 불편해요. 자꾸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확 꼬꾸라져가지고 지금도 조금 아슬아슬한데 일단 한번 떠보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이제 이 겨울 울로 된 실로 옷을 뜨면은 너무 더워서 막 무릎이 뜨끈뜨끈하고 막 땀이 나요. 그래서 진짜 덥다 막 이러면서 요새 뜨개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에어컨 틀 정도의 더위는 아니어서 지금도 선풍기 틀어놓고 뜨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실 뜨는 방법이 아메리칸 기법이 있고 프랑스 기법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컨티넨탈 프랑스 기법만 써요. 근데 그 이유가 이 아메리칸을 처음에 이제 코바늘만 하다가 이제 대바늘을 뜨기 시작했는데 이제 대바늘을 처음에 시작할 때 아메리칸으로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보통. 근데 아메리칸으로 시작을 했더니 이 한 단을 뜨기도 전에 어깨가 막 아파가지고 도저히 못 뜨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대바늘은 못하겠구나. 나는 대바늘은 못하는 몸이구나. 라고 하고서는 그냥 대바늘을 뭐 며칠 그냥 포기를 했다가 이제 너무 또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코바늘보다는 대바늘이 더 재밌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럼 어떻게 할까? 나는 아메리칸으로 하면은 너무 아파서 한 단도 뜨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컨티넨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컨티넨탈은 이제 흔히 말하는 프랑스식 뜨개를 이제 컨티넨탈이라고 하는데요. 요렇게 왼손에다가 실을 걸치고요. 아메리카는 요렇게 오른손에다가 실을 요렇게 걸고 하잖아요. 근데 컨티넨탈은 왼손에다가 이렇게 걸고 뜨개 기법이에요. 근데 아무튼 뜨개를 보니까 옛날에 이제 미국에서는 이 컨티넨탈 방식으로 뜨는 뜨개인들을
굉장히 무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뜨개를 쓰신 그 작가님이 몰래 이 컨티넨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숨어서. 참 그런 게 또 있나 봐요. 뜨개 세계에서는. 근데 제가 이 컨티넨탈을 유튜버로 배웠거든요. 그래서 유튜버로 배워서 혼자 그냥 따라 하다가 보니까 이거는 하루 종일 뭐 4-5시간을 뜨개를 해도 어깨가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컨티넨탈을 한 이후로는 아메리칸을 아예 하지도 않습니다.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저는 사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네, 저는 무조건 이제 컨티넨탈로 이제 뜨개를 하는데, 이제 대바늘 입문반 수업에 배색 스와치 뜨는 게 있어요. 근데 배색 스와치를 뜰 때 만약에 한 단에 3가지 컬러를 배색을 넣게 되면은 여기에 하나를 걸고 이 오른손에 2개의 실을 걸어서 이렇게 3개의 실을 동시에 잡고 뜨거든요. 근데 그때 이렇게 왼손으로 뜨는 거는 괜찮은데 이 오른손으로 또 이쪽 실을 쓸 때는 또 오른쪽 손을 이렇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어깨가 그때 또 아팠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 모든 3가지 실을 다 왼쪽 손에 걸고 하는 방법은 없냐고 이제 여쭤봤더니 여기 이렇게 반지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반지가 있고 요렇게 고리가 3개가 있어서 3개에다가 반지에 있는 고리 3개에다가 실 3개를 걸고 이렇게 뜨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그 반지를 샀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요 반지입니다, 여러분. 이 반지인데요. 이 반지가 이렇게 2개밖에 없는데 요거 말고 또 3개의 고리가 있는 것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3개를 걸고 모든 실을 여기에 끼고요.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제가 이거 해보니까 이거 너무 불편해가지고 저는 결국 적응을 못하고 그냥 한쪽 손에 하나 걸고 오른쪽 손에 2개 걸어서 이렇게 세 개를 같이 뜨는 걸로 그냥 그렇게 마무리를 했었는데 너무 아프긴 아픈데 그래도 적응이 되니까 또 아픈 것도 참고 또 배색 조끼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메리칸도 할 수 있고 컨티넨탈도 할 수 있는 뜨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컨티넨탈은 겉뜨기는 정말 빨리 할 수 있어요. 아메리칸보다 거의 속도 차이가 저 같은 경우에는 아메리칸을 아예 못하기 때문에 아메리칸으로 뜨는 것보다 속도가 거의 뭐 2.5배 정도는 빠르지 않을까. 2.5배가 뭐예요? 저는 뭐 아메리칸은 진짜 거북이 1년 옷 한 벌 뜨는데 1년 걸릴 정도의 속도로 뜨니까요. 그래서 이 컨티넨탈을 알고 나서 정말 자유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대바늘이랑 코바늘 수업을 듣고 있어요. 대바늘 보고 강사반을 지금 듣고 있고요. 지금 한 2달 정도 들은 것 같아요. 6개월 과정인데 2달 정도 들었고, 코바늘 수업은 입문반 수업인데 그거는 지금 한 3달 정도 들은 것 같네요. 그런데 제가 원래는 코바늘하고 대바늘을 둘 다 지도원까지 들을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준사본까지 내가 수업을 듣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코바늘을 하니깐요. 제가 이렇게 손목이 고장이 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 아메리칸 할 때도 느꼈는데 이 어깨랑 손목이 그렇게 튼튼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바늘 컨티넨탈은 손목이 거의 안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손목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이 손가락만 조금 움직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손목에 별로 무리가 안 가는데 이 코바늘은 손목이 굉장히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코바늘 과제를 하다가 요게 지금 손목을 이렇게 병나게 한 범인인데
이 한길길뜨기 가방을 이만큼 떠놓고 지금 제가 병이 났어요. 이렇게 손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아무래도 코바늘은 입문반까지만 듣고 강사반은 좀 못 듣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잠정적으로는 결정을 한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이 코바늘 입문반 마지막 과제가 베스트예요. 코바늘 베스트인데 걔가 그거를 스와치를 떠보니까요. 이런 가방 뜨는 것보다 정말 비교도 안 되게 손목이 너무 무리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강사반부터는 코바늘 강사반부터는 이런 가방 같은 건 안 뜨고 전부 이제 옷만 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뜨개를 평생 저는 할 생각인데 곧 병이 나서 뜨개를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래도 코바늘은 그냥 입문반까지만 듣고 대바늘은 지도원까지 들을 생각입니다. 근데 이 그 보그 준사범을 들으려면은 코바늘이랑 대바늘 둘 다 지도원까지 들어야 그 수업을 들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준사범은 못 듣게 되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아직 선생님한테는 말씀을 안 드린 상태인데 제 손목 상태를 봐서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이 손목이 아파서 못 들어서 너무 진짜 속상하다 이렇지는 않아요. 왜냐면 제가 코바늘을 대바늘 잡고 나서부터는 한 번도 잡은 적이 없을 정도로 대바늘이 훨씬 재밌거든요, 저는. 그래서 별로 아쉬움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보그 입문반 수업, 그럼 그 수업료도 이제 60만 원이잖아요, 6개월에. 근데 또 그게 또 아깝지도 않아요. 그 안에 그 모티브로 그 옷 만드는 거랑 그 모티브로 모자 뜨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모티브로 제가 옷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그거를 뭐 입문반에서 배운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리고 그 코바늘 입문반 수업이 되게 좋은 게요. 아무리 대바늘만 한다고 해도 이 대바늘, 만약에 이 밑단에 내가 코바늘로 좀 장식을 주고 싶다 하면은, 코바늘을 어쨌든 기본적인 지식은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코바늘 입문반 수업을 입문반까지 듣는 것도 저희 대바늘 나중에 앞으로 이제 옷을 디자인하고 도안을 만들어 나갈 때 도움이 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강사반 수업에서 그 실제 크기대로 실제 크기의 제도를 하는 거를 했어요, 저번 시간에. 근데 이제 거의 수업 시간이 12시 반에 끝나는데 거의 뭐 2시까지 계속 그거를 서서 한 거예요. 이제 숙제 이제 남은 거는 집에 가서 해도 되는데 선생님이 다음 타임에 수업이 없다고 계속 해도 된다고 하셔서 저는 계속 남아서 이제 다른 수강생 분이랑 둘이 이제 그 제도를 했는데요. 근데 그게 서서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2시간을 서서 이제 커다란 종이에다가 풀오버 뜰 거를 제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막 끝나고 나니까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진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4분의 1 보통 때는 이제 그 4분의 1 축도를 해요. 그래서 원래 사이즈대로 축도를 하면 너무 에너지 소모도 크고 이제 번거로우니까 보통 때는 A4 용지 크기의 제도지에다가 4분의 1 축도자를 갖고 제도를 하거든요. 근데 4분의 1 축도자 할 때는 몰랐는데 이게 그 원래 사이즈도 내 몸 사이즈에 맞는 그 크기에 엄청나게 큰 거의 이 식탁만한 종이에다가 이제 제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에너지 소모가 너무 커서, 왜 4분의 1, 보통 때는 4분의 1 축도를 하는지, 축도로 제도를 하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강사반에서 프로버를 이제 제도를 먼저 하고 그 제도 게이지를 낸 다음에 그 제도한 거에 맞게 이제 옷을 뜰 거잖아요. 그렇게 프로버를 뜨고 나면은 다른 스타일 제도를 해서 그 스타일대로 또 옷을 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강사반 제도하는 것 중에 가디건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디건이 또 예쁘더라고요. 클래식하고. 그래서 무늬만 조금 바꿔서 가디건도 한번 떠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근데 요새 날씨가 겨울에도 그렇게 춥지가 않아서 예전에는 막 진짜 너무 추웠잖아요, 겨울이. 저희 아이 태어날 때만 해도 겨울이 이렇게 따뜻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요새는 한겨울에도 그렇게 막 꼭 패딩을 입어야 될 정도로 두꺼운 패딩을 입어야 될 정도로 춥지는 않아서 네, 사실 저는 이 울실로 옷을 풀오버 같은 거를 뜨는 것보다는 이렇게 면이 좀 섞인 울실 있잖아요. 그런 게 더 오히려 요새는 계절에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코튼 아크릴이랑 이제 면사인데요. 이것도 되게 도톰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것, 그냥 요 정도 굵기가 요새 겨울에 요거 하나 입고 요즘 같은 겨울 날씨에는 여기에 이제 그냥 두꺼운 패딩 하나 입으면 딱 좋을 것 같더라고요. 실내는 다 난방이 돼 있으니까 또 막 목폴라 돼 있는 옷 입고 막 그러면 엄청 덥잖아요. 그래서 갈수록 이 실 고르는 것도 너무 그렇게 막 앙고라 막 이런 것보다는 좀 이렇게 좀 가볍고 좀 무겁지 않은 스웨터를 더 선호해서 뜨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갈수록 기후위기가 심해서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가뭄이 심해져서 이 농작물이 제대로 재배가 안 돼서 이 공급이 잘 안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있어도 먹을 거를 못 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다른 유튜버가 하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진짜 큰일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기후 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코바늘 입문반에서 모티브를 떠서 모티브 몇 개를 떠서 이어가지고 모자를 뜨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모자를 뜨려고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면실을 좀 찾았는데 저희 공방에는 그런 실이 없다고 하셔가지고 바늘 이야기에 가보니까 코튼탑이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100% 코튼인데 색깔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실을 어제 구매를 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공방 아닌 곳에서 실을 산 거는 진짜 오랜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거의 대부분 이 뜨게 할 실을 공방에서 구매를 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바늘 이야기에서도 실을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이 대바늘 보고 수업을 들으면서 좀 느낀 점이 있어요. 이 뜨개 수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시중에 이제 바늘 이야기에도 이제 아카데미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뭐 도안 만드는 수업도 있고 대바늘 기초 수업도 있고 뭐 취미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강사반 지금 아직 다 들은 건 아니지만 이 강사반 한 절반 정도까지 듣고 이렇게 보면 이 보그가 굉장히 디테일하고 체계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도안 만드실 분은
도안 만들 계획이 있다 하시는 분은 다른 수업도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수업은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들어본 적도 없어서 모르겠는데 이 보고 수업을 들으면 일단 이 기초는 진짜 확실하게 다져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 자체가 워낙에 오래된 책이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책이 정말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지도원까지 대반을 수업을 들으면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도안 만드는 수업을 들으면 어쨌든 제도는 혼자서도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니까요. 뜨는 거는 다 이제 입문에서 어느 정도 기초가 잡히고 배색하는 것까지 배우니까 이제 자기가 혼자 디자인 하기에는 훨씬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저도 이 비용이 조금 부담이 되기는 해요. 이게 대바늘 입문반이 이제 6개월의 수업료가 저희 공방 기준 네, 저희 공방 기준으로는 6개월에 대바늘 입문반이 60만 원이고요. 강사반이 2달에 30만 원이니까 90만 원이네요. 6개월에 90만 원. 지도원은 얼마 한 뭐 40만 원 하겠죠? 근데 이제 지도원은 또 1년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2달에 40만 원이라고 치면은 240만 원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 비용이 조금 부담되긴 해요. 이 수업료만 내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이걸 뜨면서 또 막 여러 가지 재료가 필요하거든요. 자도 필요하고 뭐 이런 샤프도 필요하고 샤프심부터 시작해서 뭐 제도 용지도 필요하고 이 교재값도 사실 비싸고 실값도 또 써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 수업 듣는 동안에는 정말 쇼핑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많은 비용을 내가 여기에다가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 비용이 사실 내가 뭐 비싼 거 뭐 가방 하나 안 사면은 되는 비용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쇼핑 안 하고 이거 수업 듣겠다 하는 마음으로 저는 듣고 있거든요. 다른 데에다 돈 안 쓰고. 그럼 어쨌든 내 머릿속에는 계속 이 뜨개 지식이 계속 남는 거니까요. 옷은 뭐 사서 안 입으면 뭐 끝이지만 그 돈은 날아가는 거지만 이 수업은 듣고 내가 이제 체득을 하면 제 머릿속에 이제 영원히 남는 거잖아요. 그리고 책도 계속 뜨게 하면서 볼 수 있고 하니까 그래서 보고 수업 괜찮습니다, 여러분. 한번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제 도안을 하나, 베스트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색 조끼를 만들 건데, 이제 그 배색 조끼를 디자인을 하려고 책을 좀 샀습니다. 그래서 대바늘 배색 관련된 도안책을 좀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많이. 근데 그 중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네, 이 책을 샀는데요. 이게 올터니트 스티치 사전 200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제가 대바늘 배색 관련된 책을 아무리 찾아봐도 좀 옛날 책만 있고 다 절판됐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진짜 유일하게 제가 찾아낸 배색 도안 책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배색이 있어요. 이런 무늬. 이런 식의 근데 이게 지금 빨간색이랑 이렇게 이 색깔만 있어서 좀 그래 보이는데 이거 색깔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면 훨씬 예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되게 이쁘지 않나요? 이런 거
베스트에다가 넣으면 이것도 너무 귀엽죠. 이런 물결 무늬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색깔을 조합을 잘하면 너무 예쁠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이 책을 참고를 해서 한번 배색 조끼를 한번 도안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 근데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너무 숙제가 많아가지고 지금. 저는 요런 스타일이 예쁘더라고요. 요렇게 이런 네모난 무늬가 옷에 들어가면은 클래식한 느낌이 나면서 유행도 안 타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요 책을 샀습니다. 여러 가지를 이것도 너무 예쁘네요. 이 꽃무늬. 이거 배색을 요 안에를 또 다른 색깔 여러 가지 색깔로 넣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요거 그렇게 막 너무 튀지도 않고 무난한 무늬들이 많아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네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안에 있는 무늬를 이렇게 넣은 건가 봐요. 근데 클래식하고 예쁘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되게 특이한 손자국인 것 같아요. 손자국. 그래서 아무튼 요만큼 이렇게 책을 샀고요. 그리고 이것도 샀어요. 대바늘 아란무늬 패턴집이랑 이 코바늘 손뜨개. 이게 그렇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공방 선생님이 이 책이 궁금한 거 코바늘 하면서 궁금한 거 거의 다 여기에 다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이것도 구매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 F4를 저거를 얼른 찍고 싶은데 에어컨을 좀 틀어놓고 찍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러면은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뜨개 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